안녕 친구들. 어제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간단한 숙제 하나를 냈었는데요. 여러분의 감각적인 표현을 쪽지나 게시판에 한 줄 정도 올려주세요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 수의 친구들만 올린 거예요. 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쪽지가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학습터 맨 오른쪽 위쪽 오른쪽에 보면은 자기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옆에 보면 쪽지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도 물어볼 수 있고요. 국어 숙제 했는 것처럼 이렇게 짧은 글로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시간 마치고 나면 이제 쪽지가 뭔지 알았으니까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는 인사 정도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말 글을 쓸 수 있는지 선생님들은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럼 숙제를 해서 올린 친구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감각적으로 잘 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샤르르 휘날리는 꽃잎, 이제 봄이다. 빗방울이 창가에 후두둑 떨어진다. 꿈에서 온라인 수업을 까먹는 일이 나와서 달리기를 할 때처럼 가슴이 콩닥콩닥거렸다. 비가 내린다. 주룩주룩 또르륵 또르륵. 국수를 후루룩 먹었다. 고양이 발바닥은 마시멜로처럼 참 말랑말랑하고 과자처럼 고소한 냄새가 난다. 공이 땅바닥을 두들기는 게 내 심장을 흔든다. 벚꽃잎이 나무에서 살랑살랑. 도넛 가게를 지날 때 달달한 냄새가 났다. 먹고 싶어서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다. 선생님도 침이 막 고이네. 근데 이렇게만 짧은 글로 쓰지 않고 시를 쓴 친구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봄. 봄봄봄 봄이 오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네. 살랑살랑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 새싹들도 쑥쑥쑥 자라나네. 제목은 없지만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바이러스 쫓으려고 백리향을 사왔는데 꽃이 동그랗고 돌기가 있으니 꼭 코로나 같다. 어떤 모양인지 상상이 되죠? 그 다음 코끼리란 제목의 시를 쓴 친구 있어요. 쾅쾅거리는 거인 같은 코끼리, 호수 같은 긴 코로 음식을 꿀꺽, 나비 같은 큰 귀로 날아올라라. 집보다 큰 코끼리 우르르 쿵쿵, 넘어질까 조심조심. 코끼리가 날 때 나도 같이 훨훨.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친구예요. 그죠? 시인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표현은 시에도 쓸 수 있지만 어떤 일기를 쓴다든지 줄거리에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잘했습니다. 칭찬하고요. 안 해봤던 친구들도 늦었지만 올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답글을 주실 거예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숙제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때까지는 시를 읽고 감각적인 표현과 느낌을 이야기 나누기 했는데요. 오늘은 이야기 속의 감각적인 표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책 40쪽을 펴겠습니다. 자, 벌써 펴놨다고요? 오유, 선생님도 펴놨어. 몰랐지? 자,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인 표현 알기 하고요. 여기 보면 1. 갈매기의 생김새를 떠올리며 바싹바싹 갈매기를 읽어봅시다 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갈매기의 생김새를 생각하는데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갈매기 생김새를 모르는 친구 잘 없을 거예요. 그냥 잘 몰라도 새처럼 생겨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엔 이거를 정말 갈매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상상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갈매기가 어떤 모양으로 표정을 짓거나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상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하는 뜻으로 선생님은 해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왜 제목이 하필이면 바싹바싹 갈매기일까요? 네? 뭐라고요? 이쯤에 선생님이 진짜 갈매기 사진 하나쯤은 보여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했다고요?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시켜서 죄송하지만 사진은 넣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갈매기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러면 왜 제목을 바싹바싹 갈매기라고 했을까? 그냥 갈매기인데 또 바싹바싹 부서지는 갈매기야? 갈매기가 이렇게 바스러지냐? 과자처럼? 낙엽처럼? 자, 이 제목이 우리가 궁금증을 일으키죠.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한번 읽어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선생님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눈으로 따라도 좋습니다. 바싹바싹 갈매기 전민걸. 나는 갈매기야. 큰 바위 섬에 살고 있지. 파란 하늘과 구름은 언제 봐도 좋아.
따뜻한 바람이 불면 높이 날아 물고기떼를 찾고 배가 부르면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지.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해.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어. 뿡! 어느 날 큰 배가 바위섬으로 다가왔어. 쿵짝 뽕짝 띠리리리랄라 노래소리와 함께 큰 배가 바위섬 옆을 지났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뽀뽀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큰 배 뒤쪽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던지고 있었어. 툭툭 바스락. 오? 이게 뭐지? 콕콕 쪼아봤어. 짭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조심스럽게 한 입을 깨물어 봤지. 왁작 바삭바삭. 아! 이게 뭐지? 그건 마치 훌쩍 날아오른 뒤에 바다 한쪽이 쿵 무너져 내린 거대한 구멍 속으로 바닷물과 함께 빨려드는 그런 느낌이었어. 바삭바삭. 아, 더 먹고 싶어. 우리는 큰 배를 따라 날았어. 사람들이 던져주는 바삭바삭을 먹기 위해서는 배에 바짝 붙어서 날아야 했지. 고등어떼를 잡을 때와는 달랐어. 한 개라도 더 먹기 위해 우리는 싸우듯이 날았어.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 마을이었어. 큰 배에서는 더 이상 바삭바삭이 나오지 않았지. 짭조름하고 고소해. 물고기처럼 비린내도 안 나고 물컹하지도 않아. 끼로 더 먹고 싶어. 우리는 바삭바삭 이야기로 정신이 없었어. 우리는 한동안 바삭바삭을 맛볼 수 없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 비슷해 보이는 것은 앞다투어 깨물어 보았고 운이 좋으면 부스러기 같은 것을 발견할 때도 있었어. 때로는 부둣가에 모여서 소리쳤어. 깍깍 끼로 끼. 사람들은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 같은 것만 던져줬어. 그건 끈적거리고 비린내만 나지 맛이 없었어. 자꾸만 화가 났어.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한 그걸 달라고. 달이 밝은 어느 날 밤에 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깊숙이 들어갔어. 어디선가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 깊은 골목 안쪽에서 크고 살찐 개를 만났어. 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꽤나 무거워 보였어.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나고 요렇게 생긴 거 못 봤어? 바삭바삭 소리도 나는데. 그 개는 별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 큰 개가 사납게 찢어댔지만 결국 바삭바삭이 있는 곳을 알게 해줬지. 나는 정말 행복했어. 바삭바삭을 꽉 물고 달렸어. 달리고 달렸어. 골목 모퉁이를 돌아 바삭바삭을 물어 뜯어내는데 바삭바삭 소리가 들렸어. 어? 얘들은 누구지? 어째서 이런 곳에? 털도 빠져있고 똥에다가 쓰레기. 얘네 날 수는 있을까? 그때였어. 난 깜짝 놀라서 튀어올랐어. 웬일인지 잘 날 수가 없었어. 숨이 가쁘고 목이 말랐어. 쿵쾅 심장이 뛰더니 점점 작아져서 접살만하게 되는 것 같았어. 저 숨이 가빠와서 나는 날개를 젓고 또 저었어. 겨우 날아오는 곳은 어느 빨간 지붕이었지. 아침 해가 뜨고 있었어. 뿡! 친구들은 여전히 큰 배 주위에 몰려 있었어. 먼 바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 부둣가의 비릿한 냄새도 사람들의 복잡한 냄새도 나지 않았지. 오랜만에 멀리 날았어. 다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삭바삭 갈매기는 왜 제목이 바삭바삭 갈매기였어요? 갈매기 자체가 바스락 부스지는 갈매기는 아니었죠. 대답한 친구 있습니다. 바삭바삭이라는 것을 쫓아서 가는 갈매기라서 바삭바삭 갈매기라고 지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바삭바삭은 도대체 뭐예요? 대답 났네요. 과자. 네, 과자 종류 맞는 것 같죠? 저기 손드는 친구. 저 이거 해본 적 있어요. 강화도 가서 배 타고 가는데요. 새우깡 막 던져주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갈매기들이 막 날아와요. 날아와서 막 콕콕 쪼고 막 그 과자 먹으려고 막 날개 치고 엄청 무서워요. 저는 손가락 쪼인 적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새우깡 같은 과자를 던져주면 갈매기들은 그거 먹으려고 진짜 여기 책에 나오는 그림이랑 진짜 비슷해요. 이런 경험을 가진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좋아요.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선생님 쉽게 얘기할게요. 갈매기한테 새우깡이나 과자를 줘야겠다, 주지 말아야겠다. 그렇지. 다 대답했네요. 주는 것은 결코 갈매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실 갈매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갈매기가 날아와서 쪼아먹는 게 재밌으니까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때요?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갈매기는 생선만 먹던 갈매기는 이 맛에 홀딱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것을 찾아다니잖아요. 지금 이 책을 보면. 그죠? 그러고는 그렇게 찾아다녔던 갈매기는 결국 뭐가 돼요? 털도 빠져있고 똥에다가 쓰레기가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고양이가 왔는데도 날릴 수도 없어요. 왜?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하고 아프고 숨도 가쁘다 했잖아요. 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비둘기도 많이 있는데 보면 비둘기도 사람들이 모이를 너무 많이 주면 자기 스스로 음식을 안 찾아다니기 때문에 날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라 그러지 않고 날 줄 모른다고 닭둘기라고 하는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쓴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걸 읽고 함부로 동물에게 사람이 먹는 과자 같은 것을 주면 안 돼요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 마음으로 다 느꼈을 테니까. 아,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새들이나 동물들은 결국은 살이 찌고 이상해지고 날지도 못하고 자기 역할을 못해요. 자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지?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나오는 감각적인 표현을 찾거나 하는 것도 물론 우리 국어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동화를 읽고 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48쪽 얼른 갈게요. 갈매기들이 큰 배를 따라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바삭바삭을 더 얻어먹으려고. 왜? 사람들이 그걸 던져주니까 따라가는 거죠. 자꾸 배를 따라가는 거죠. 먼 바다를 날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배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나는 바삭바삭을 물어 뜯으려다가 어떤 장면을 보았나요? 이번은 뭐예요? 이건 어떤 장면이에요? 동네가 왔잖아. 바삭바삭을 찾아서 결국은 동네까지 사람이 사는 동네까지 들어가서 갈매기가. 그리고 걔한테 물었지. 그래서 걔가 안 가르쳐줄 것 같은데 가르쳐줬어. 가서 보니까 바삭바삭을 자기가 물어 뜯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뭘 봤어요? 아까 자기보다 훨씬 더 먼저 바삭바삭을 쫓아서 와서 어떻게 변한 털이 다 빠지고 쓰레기에 너무 지저분하게 날지도 못할 것 같은 갈매기 친구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깜짝 놀랐겠지? 그 다음 3번 고양이를 만난 내가 하늘을 잘 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날기 시작했는데 숨도 가쁘고 심장이 작아지고 못 날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나는 뭘 먹었어요? 그렇지! 대답한 친구 너무 잘했어요. 이미 바삭바삭에 약간 중독이 돼 있죠.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날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지? 자, 조금 마음이 아픈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연이나 동물을 보호해야 될지도 이야기해주는 대목입니다. 동물원에 갔어도 함부로 우리는 동물들한테 아무 먹이나 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3번 바삭바삭 갈매기에 나타난 감각적인 표현을 찾아봅시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다 할 거예요. 첫 번째 보면 그렇지 뿡. 그 다음 2번에 대답해 보세요. 쿵짝쿵짝 띠리라라. 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톡톡 바스락 콕콕 쪼아본다. 바삭바삭 깍 쿵 바삭바삭. 책을 넘기면서 다 했습니다. 자, 끼룩끼룩 끼룩끼룩 깍 끼끼 깍 끼룩 이런 소리들. 그 다음에 고소하고 짭조름하다는 표현, 맛을 표현하는 것도 있죠. 그지? 자, 뿡 뱃소리, 야옹 고양이 소리. 여러 가지고 쿵쾅쿵쾅 심장이 뛰는 소리. 자, 심장이 점점 작아져서 좁쌀만 하다는 표현도 조그만 좁쌀을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냄새라는 게 이제 비릿한 냄새, 비린내 막 이런 냄새, 고소한 냄새도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 48쪽에 3번 써놓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툭툭 바스락,
쿵쾅쿵쾅 심장이 뛰더니 점점 작아져서 좁쌀망이 되는 것 같아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얼마든지 앞에 있는 감각적인 표현을 찾아서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써놓도록 하고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멈춤 해놓고 쓰고 따라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쭉 갔다가 나중에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4번 만일 내가 계속 바삭바삭을 찾아다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자. 털도 빠지고 뒤뚱거리면서 못 걷다가 결국은 쓰레기처럼 이렇게 썩어서 죽었을 것이다. 진짜 비참하죠. 못 날게 됐을 것이다. 네, 날지 못하게 됐을 거다. 그 다음 또, 계속 사람이 사는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가 고양이 같은 잡혀먹을 수, 그렇죠. 그러면 못 나니까 고양이를 피할 수 없어요. 고양이 잡혀먹을 수도 있어요. 또, 계속 바삭바삭을 찾지만 바삭바삭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바다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5번, 바삭바삭 갈매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요. 자, 여자친구, 주인공 갈매기가 과자를 먹고 감탄하는 장면이 재밌었어. 남자친구, 내가 무심코 준 과자 때문에 동물들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여자친구 위에 말주머니가 비어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써 넣어주세요. 나는 갈매기한테 새우깡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돼.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갈매기들이 이렇게 과자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 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 난 앞으로 절대로 동물들한테 우리 과자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 말주머니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바싹바싹 갈매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서 동그라미 표를 하고 그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봅시다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공인 갈매기를 선택했으면 주인공 갈매기에게, 갈매기야 바삭바삭을 쫓아가면은 결국 죽어. 그렇지만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날아오르는 게 너무 훌륭했어. 이제 넓은 바다에서 지내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내가 배에 탄 아이들한테 쓴다면 배에 탄 아이들에게, 나도 그래 본 적 있지만 얘들아, 갈매기한테 과자 주는 거 아니야. 갈매기는 생선을 먹고 살아야 돼. 과자는 갈매기를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뭐 마을에 있는 새들한테는 마을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과자도 많이 먹겠네. 근데 마을에 있어서 과자 부스러기를 많이 먹으면은 결국은 너희들도 갈매기처럼 털이 빠지고 날 수 없게 돼. 그러니까 너희들도 곡식을 찾아 먹거나 벌레를 찾아 먹어야 돼 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배 주변에 나는 갈매기들에게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야, 그만 날아다니고 우리 바다로 가자. 배 주변을 날아다녀봤자 결국 우리는 쟤들한테 당하게 돼. 뭐 이렇게만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내용의 편지를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막 책도 빨리 읽고요. 내용도 빨리 진행했는데 괜찮죠? 자, 내일은 그 뒤쪽에 있는 의학도 깨비다를 또 읽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선생님도 갈매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다음에 학교에 나오면, 여러분 나오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기를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만 안녕.